교체하시게 되면요, 나중에 집을 혹시 매도하시게 되면 비용 처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세금 내실 때 말이죠. 안녕하세요. 인테리노 노승현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할 거냐면요, 인테리어 싸게 하는 방법 뭐가 있을까? 인테리어 싸게 하는 방법 있을까요? 뭐 이런 방법 있겠죠. 내가 직접 인테리어 한다. 직접 타일 붙이고 직접 마루 깔고. 그런데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직접 공사하신다고 이제 업체들 직접 선정하셔서 한 번도 안 해본 공사를 이제 진두지휘 하시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용감하게. 검증된 업체를 잘 선정하셨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 중에 혹시 폭탄이라도 하나 껴있으면 또 고생하시는 분들도 왕왕 있으시고요. 만만치 않아요. 돈을 줄이고 인테리어 한다는 거. 그래서 전 어떤 걸 추천드리냐면요, 내가 드릴 비용을 제대로 받아서 제대로 공사하는 업체를 찾는 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비용 세이브의 첫 번째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쓸 비용은 써야 된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획기적으로 너무 싼 비용을 제시한다거나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는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두 번째는 어떻게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까? 인테리어를 하고 난 다음에 사실은 실제로 이제 거주를 하는 목적으로 인테리어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관적인 부분의 개선도 너무너무 중요하고 사실은 핵심이기도 하지만, 그러면서 간과하는 부분들이 바로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기능을 어떻게 극대화시키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가. 아니, 어떻게 기능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비용을 더 쓰면 더 쓰지 비용을 줄일 수가 있어? 이렇게 물으실 수가 있죠. 근데 어떻게 이제 비용을 줄일 수가 있냐면요, 우리 왜 자동차 사실 때 연비 체크하시죠. 좋은 차 사시면 더 체크하시고, 연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집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거기에 단연코 얘기할 수 있는 건 바로 단열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파트도 역시 이제 단열에 취약한 그 노후 주택들이 많으니까 그 단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시면 훨씬 경제적인 인테리어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것들이 이제 단열에 중요한 기능을 하느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 첫 번째는 이제 보일러인 것 같아요. 대부분 뭐 이제 벽지도 바꾸고 바닥도 바꾸고 다 바꾸시는데, 보일러 연식 딱 이렇게 보니까 막 7년밖에 안 됐어, 아직 잘 돌아간대요, 별로 뭐 바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고 이제 뭐 그냥 존치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타일 같은 거 공사하시면 보일러 있는 상태에서도 붙이시고 막 이러시거든요. 근데 사실 이쁘게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저는 일단은 5년 이상 된 보일러, 사실은 더 이제 뭐 그냥 단호하게 말씀드리면 콘덴싱이 아니고 또 이제 뭐 연식이 그래도 한 5년 정도 이상 됐다 그러면 집을 매수하시거나 아니면 인테리어 공사를 하실 때는 보일러를 한번 이제 교체해 보시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뭐 보일러 탈거하시고 타일 공사하고 뭐 이렇게 뭐 완만하게 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 보일러를 바꾸시면 훨씬 더 단열 기능이 도시가스 비용이라도 좀 절감할 수 있는 이런 혜택을 이제 받으실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난방 배관을 교체하는 걸 적극 추천드려요, 보일러와 함께. 그래서 이제 물론 난방 배관 공사를 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요즘은 난방 배관 공사를 또 많이 간단하게들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제 너무 기술도 좋아지시고 자재도 너무 좋아졌고요. 그래서 이제 배관 공사를 새로 신설하는 거 무조건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단열하면은 사실은 이제 주거 형태인 아파트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외창이거든요. 외부하고 맞닿는 창. 사실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이들 망설이시는데, 사실은 창호를 바꾸는 거는 인테리어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셨으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대부분 이제 뭐 10년 이상 된 그 창호 같은 경우는 거의 기능을 이제 잃은 것도 많고, 또 요즘 너무 이제 창호가 다 시스템으로 나와서 너무 기밀하고 하다 보니까 창호 교체만으로도 단열에 굉장히 이제 그 단열을 보완하는 그런 기능들을 누리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창호를 교체하시게 되면요, 어떤 또 이점이 있냐면, 나중에 집을 혹시 매도하시게 되면 그 창호 교체 비용은 비용 처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세금 내실 때 말이죠. 그걸 뭐 자본적 지출이라 그러더라고요, 세무 쪽에서는.
자본적 지출의 항목에 들어가는 게 창호다. 그래서 집을 인테리어 하실 때 창호 교체는 사실은 뭐 지금 당장 돈 1,000만 원 이상 돈이 들어가서 난 못하겠어 하지만 나중에 집을 매도하실 때는 그 비용은 다 비용 처리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꿀이죠. 좋은 이제 따뜻한 집에서 살면서 나중에 집을 매도하실 때는 창호 비용을 이제 세금에서 절감하실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뭐 아까 말씀드렸던 이거는 이제 좀 지나간 얘기긴 하지만 난방배관 같은 경우도 나중에 세금 혜택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구조 변경. 이제 대부분 30평대 아파트는 거실을 넓게 쓰기 위해서 이제 구조 변경 하시잖아요. 구조 변경도 사실은 비용 처리하실 수 있는 항목이세요. 시스템 에어컨도 사실은 그 항목 안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집의 기능을 위한 공사 중에 의외로 나중에 이제 집을 매도하실 때 세금적인 부분에서 비용 처리하실 수 있는 항목들이 있다는 거. 근데 이제 뭐 예를 들면 싱크대라던가 북박이장, 조명, 뭐 내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뭐 히든도어 이런 것들은 사실은 나중에 인테리어를 했다고 하더라도 집을 매도할 때 비용 처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항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경제적인 인테리어를 하고 싶다고 한다면 어떤 인테리어는 내가 나중에 세금으로 절감을 할 수 있는 항목이 될까를 이제 주변에 계신 뭐 세무사분들이나 뭐 전화하셔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고 인테리어 하시기 전에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을 확인하신 다음에 비용 처리를 하실 수 있는 항목을 정리해서 영수증과 이런 것들을 따로 잘 정리해서 업체에서 받아놓는 것도 나중에 비용 경제적으로 인테리어 한 결과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 좀 기억해 두셨다가요 인테리어를 도모하실 때 그런 것들을 오히려 더 우선순위로 두시고 사실 있으면 너무 편리한 것들이잖아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먼저 우선순위로 두시는 게 비용에서요. 이제 배분하실 때 그게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제 생각에는 뭐 간단하게 내용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잘 모르고 넘어가는 부분들이기도 한 것 같아서 짧은 시간이나마 오늘 짚어드렸습니다. 경제적 인테리어 꼭 기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